안녕하십니까. VR 컨텐츠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이철승입니다. 자, 오늘은 8주차가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7주차에서 칙 어택이라는 이제 간단한 2D 게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게임에 이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화면에 유니티를 이제 일단 실행을 해 주십시오. 자, 유니티를 일단 실행을 해 주시고, 여기 우리가 이제 시작했던 칙 어택이라는 게 있죠? 요거 한번 클릭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니티가 구동이 되면서 이제 화면에 유니티가 이제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렇게 유니티가 이제 구동이 돼 있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이 이제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네모 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화면 크기와 어스펙트 비율을 이제 지정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자,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요 플레이어 있죠? 우리가 이제 플레이어 클릭을 한번 해보면, 요 플레이어에 이제 캐논 모지랄지, 스판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그룹핑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죠? 지금 현재 이렇게, 보이시죠? 그룹핑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플레이어를 한번 제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그래서 이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크립트라는 걸 추가를 해야 됩니다. 스크립트. 그래서 스크립트는 쉽게 이야기해서 간단한 프로그래밍이라 합니다. 근데 이제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C#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은 아직 C#에 대해서 배우지는 못했어요. 근데 먼저 이제 C#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할 때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우리 교과목에서는 VR이라든지 유니티라든지 이런 게 어떤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프로그램 하시면 제가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를 이제 따라 하면서 한번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스크립트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젝트 창에 스크립트 파일이라는 것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부분에다가 이제 스크립트 창을 이제 추가를 할 건데요. 왼쪽 하단에 보면 이 크리에이트라고 조그만한 글씨가 있어요. 그렇죠? 이 크리에이트의 삼각형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쭉 클릭을 하게 되면 위쪽에 보면 C#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C# 스크립트 있죠? 그럼 이 C# 스크립트를 이제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이 C# 스크립트에 이렇게 이제 C# 코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어셋에다가 C# 스크립트 메뉴를 이제 추가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 스크립트가 추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C# 스크립트에 지금 이름이 지금 기본적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을 한번 바꿔보죠. 그래서 여기 이름 부분 있죠? 이름 부분을 딱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플레이어 컨트롤러라고 한번 써보죠. 그래서 PLAYER CONTROLLER 플레이어 컨트롤러라고 이제 이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플레이어 컨트롤을 지금 C# 스크립트만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컨트롤의 이름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프로그램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유니티를 기본적으로 설치하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게 기본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우리가 거기다가 코딩, 쉽게 이야기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를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유니티에서는 그 C# 스크립트하고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18년 2월부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 스크립트만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한번 더블 클릭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C# 스크립트 플레이어 컨트롤러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입니다. 지금 로딩하고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는 유니티에서 프로그래밍, 즉 코딩을 하기 위해서 생성된 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인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 설치 과정에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여기 보시면 플레이 컨트롤러라고 우리가 만든 이름이에요. 그럼 요런 이제 그 에디터 창에 떼야 되는데 안 뜨신 분들은 좀 체크를 할게요. 자, 창이 안 뜨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일단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에디터 눌러보시면, 에디터. 여기 보시면 프리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프리퍼런스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고, 그 프리퍼런스에 보면은 external tool,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xternal tool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external 스크립트 에디터, 그러니까 C# 스크립트 에디터를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겠다. 저는 이제 2017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2017 버전을 이제 체크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설치가 안 된 경우도 있고 실행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안 되신 분들은 요걸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요 부분이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외부 에디터가 실행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요게 이제 나오면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나오면 다행이죠. 근데 안 나왔을 경우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직접 비주얼 스튜디오의 어떤 실행 파일을 실행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유니티 처음에 설치할 때 보면 유니티 허브라고 있어요. 유니티 허브도 같이 설치가 돼 있어요. 아이디도 물론 돼 있고요. 그러면 유니티 허브에 들어오시면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걸리네요. 유니티 허브에 이제 실행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유니티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여기 설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설치. 그쵸?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빌드 서포트도 있고, 유니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거 딱 클릭하고, 모듈 추가. 모듈 추가하셨죠? 모듈 추가 쭉 보시면, 여기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설치가 돼 있으니까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추가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저는 이제 설치가 돼 있으니까 현재 그래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유니티 버전이고 그래서 항상 여기 들어오셔서 모듈 추가하셔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버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체크가 안 돼 있다 라고 한다면 체크하고 설치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설치 누르시고 한참 얘가 인스톨을 합니다. 한참 인스톨을 하고 한 번 정도는 컴퓨터를 리스타트를 해 주십시오. 네, 리스타트를 해주면 우리 설정 파일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유니티가 있고 방금 전에 이렇게 하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C#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을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2017 버전, 2019 버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창에서 우리는 뭐를 하냐면 C# 스크립트 코딩을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이 부분에다가 이제 코딩을 할 건데요. 자,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키워 볼게요. 자, 도구에서 저는 옵션, 뭐 여러분은 그냥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화면 때문에 좀 키우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글꼴 및 색깔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크기를 적당하게 좀 키워 볼게요. 한 14 정도만 해볼까요? 14 정도. 조금 더 커졌나요? 잠시만요. 14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는데 몇 가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구조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1라인부터 2라인, 3라인까지 보시면 using system.collection이라고 세미콜론 요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그 우리가 라이브러리라는 거예요. 라이브러리가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도서관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래밍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시스템 안에 컬렉션스 안에 우리가 필요한 뭐 함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들어 있는 것들을 내가 불러다가 쓰는 거거든요.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using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문법적으로.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요. C 언어 같은 경우는 include 쓰기도 하고요. 자바 같은 경우는 import 쓰기도 하고 그래요. C샵에서는 using 씁니다. using.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기본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라인 보시면 public class라고 되어 있습니다. public class라고 되어 있는데 이 퍼블릭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퍼블릭도 있고, 프로텍티드도 있고, 프라이빗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요 파일, 그러니까 즉 요 파일의 권한이에요.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냐? 권한이고, 여기에 있는 이제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 C샵에서는 파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클래스라고 합니다. 파일을 클래스. 그러니까 C샵만 클래스라 하는 건 아니고, 자바도 클래스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C샵 스크립트 파일에 아까 이름이 뭐였어요? 플레이어 컨트롤러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 플레이어 컨트롤러, 우리가 지정했던 플레이어 컨트롤러 클래스인 거예요. 그러면 이 플레이어 컨트롤러 클래스의 파일을 이제 작성을 하는 건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모노 비헤이비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상속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래서 가장 쉽게 이해하면 요 부분, 즉 전처리 지시 부분에서 어떤 파일들을 불러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파일명은 플레이 컨트롤러라는 클래스 파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요렇게 이제 중괄호 블럭으로 이렇게 막아졌네요. 중괄호가 열어져 있고 닫아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스타트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어서 가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요 가로가 붙어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 즉 스타트 함수, 업데이트 함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요 스타트 함수의 중괄호가 이렇게 있고 업데이트 함수의 중괄호가 이렇게 있는데 스타트 함수의 중괄호를 블럭 여기는 업데이트 함수의 블럭이라 그래요. 대소문자 구별하고요. 이 스타트나 업데이트들이 이런 부분에서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using 해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void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그냥 외우세요. 그냥 void start, void update. 즉, 스타트하고 업데이트 함수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문법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찾고 들어갈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이 플레이어 컨트롤러, 즉, 유니티에서 말하는 요 플레이어 컨트롤러의 동작을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요 자동차가, 방금 전에 이제 만든 요 자동차가 어떤 그 움직일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변수라는 거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수라는 걸 만들 건데, 이 변수를 우리는 속도와 관련돼서 만들 거다라고 해서 스피드라는 이름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SPED, 스피드라고 하는데, 스피드, 이 속도를 하는데, 스피드가
뭐 1, 2, 3, 4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문법을 많이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명해도 잘 몰라요. 그냥 한번 따라하는 개념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제 실수형의 스피드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실수를 담을 수 있는 어떤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도 모르죠? 자료형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타입의 타입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플롯이라고 합니다. 플롯. 그러면 데이터 타입이 있고, 스피드는 변수예요. 근데 요구의 접근 권한, 아무 데서나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줘야겠다. 그래서 public, 이렇게 붙입니다. public, 플롯, speed라는 변수에 자, 초기값 약 8 정도의 스피드를 주겠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리터럴이라는 거 붙여요. 뭐 플롯 실수 타입이니까 F 하시고 프로그램에서는 반드시 실행 구문 다음에는 뭘 붙이냐면 세미콜론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자, public 플롯 스피드 8F라는 게 이제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movable range라는 어떤 범위, 이동할 수 있는 범위의 초기값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public plot movable range 뭐 그리고 실수니까 5.5f 정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뭐 줄 간격은 지금 안 맞춰도 되고요. 지금 이 스타트 부분에서 시작할 때 뭐 이 정도로 한번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칸만 이렇게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의하실 거 PUBLIC라고 되어 있는데 다 소문자예요. 다 소문자입니다. 대문자 쓰지 않고 다 소문자를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셋업, 즉 스타트 할 때에 기본 변수에 요런 초기 값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을 내가 작동을 할 때, 플레이를 할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항상 불러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우리는 업데이트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업데이트 함수가 어디 들어있나요? 여기 들어있죠. 그죠?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요 블럭 확인하시고, 요 블럭. 그러면 업데이트 부분에서 뭔가를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플레이어, 즉, 우리 플레이어를 움직이게 처리하는 부분이 이제 transform.translate object라는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움직일 때 이 오브젝트를 몇 초 동안 움직일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시간을 정해줘서 나오는 함수 범위가 있어요. 자, 함수 범위가 있는데 일단은 한번 저랑 같이 코딩을 한번 해보죠. 여기 업데이트에다가 뭐라고 치냐면 transform 하고 점 치면 이 트랜스폼과 관련된 것들이 쫙 나와요. 대문자입니다. translate라고 합니다. 자, translate 하시고 가로 열고 자, 함수니까 input 점 하시고 대문자 get x low라고 이렇게 엔터 치면 그대로 들어가요. low 하시고 자, 가로 열고 여기도 함수예요. 이렇게 함수하고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 수직으로 이동할 것이냐, 수평으로 이동할 것이냐 그런 명령을 주는데 수평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horizontal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수값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이거는 horizonta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러면 이제 속도를 이제 지금 뭘로 있냐면 이 스피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8f 정도의 속도를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값을 줬으니까 바로 speed라는 변수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시간의 여유를 줄 거예요. time.
델타 타임 주고 컴마 0, 0 요렇게 지금 코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플레이어가 수평 방향으로 요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게끔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한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은 코드를 이제 잘 모르셔도 됩니다. 잘 모르셔도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플레이어의 어떤 이동 범위에 제한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유니티에서 요게 만들 요 범위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그라운드 인스펙터 부분에서 이제 범위를 이제 살짝 어느 정도까지 얘가 움직일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플로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위치 값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대략 이동 범위가 마이너스 5.5부터 5.5 사이까지 정도 이동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다시 C샵 여기 열어서 여기다가 요 바로 밑에다가 한번 좀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트랜스폼 여기 T 소문자입니다. 여기 소문자 여기다가 트랜스폼 점 위치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포지션 FOSITION은 포지션은 자 객체 이제 생성할 때 new라는 객체 벡터 클래스 벡터 2 수학 함수 math 점 clamp 가로 열고 트랜스폼 점 x 컴마 마이너스 레인지 가로 닫고 트랜스 점 포지션 y 포지션 점 y 가로 닫고 세미콜론 뭐 요런 걸 한번 해봤어요. 지금 요렇게 여기는 소문자인데 자꾸 대문자로 갑니다. 자 요렇게 이제 코딩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은 이제 요거는 어떤 플레이어의 이동 범위를 제한 처리하는 코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지로 이제 작성을 한 겁니다. 이미지로. 그래서 이제 요거 코드를 지금 당장 이해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한 것만 보시고, 따라하고 동작을 하게 하면 돼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오류가 있는 거, 오타 있는 거 좀 수정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코드가 되는데, 요 코드들은 제가 자료실에다가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자료실에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은 이제 한번 코딩 해보시고, 그 코드 그대로 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코드를 이제 한번 저장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장 요 있죠? 저장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장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유니티 파일에서 요 파일을 우리 작성한 거예요. 요 파일을. 그러면 요 파일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더블 클릭하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되는 거고 그 다음에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방금 작업했던 요런 코딩 내용이 보여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다 끝난 건 아니고요. 다 끝난 건 아니고 요 C# 스크립트 파일을 스크립트 오브젝트에 어태치 첨부 시켜줘야 되거든요. 첨부 시켜줘야지만이 동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코드를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코드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처리 지시부에서 이런 코드가 있고 이런 코드 유징이라는 걸 사용하고 플레이 컨트롤러라는 클래스라는 파일이고 크게
뭘로 되어 있냐? 셋업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로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코드 수정하면서 여기 셋업 부분을 삭제를 했어요. 이거 체크하십시오. 셋업 부분에 원래는 셋업하고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셋업하고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이 셋업 부분에서 이 부분을 그냥 변수만 셋업 부분을 삭제하고 변수만 쓰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업데이트를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일단 저장하시고 다음 차시에 들어가서 바로 이어서 우리가 이제 어태치 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